아마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겪은 가장 생생하고 가장 확실하며 절대 반박할 수 없는 그 감각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우주적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면 바로 시간이 흘러간다는 그 느낌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마치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돛을 올리고 항해하는 배에 올라타 있는 것처럼 느끼죠. 이미 사라져버린 순간들을 등 뒤로 흘려보내고 아직 창조되지 않은 미지의 순간들을 향해 뱃머리를 가르며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아하고 심지어 시적이기까지 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우주의 작동 방식을 한치의 거짓 없이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의 희은의 흐름이라는 건 그저 완벽한 환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시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자, 해보세요. 손가락을 딱 하고 튕겨 보시죠. 어떠신가요? 이미 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 손가락 튕기는 소리를 처리한 바로 그 찰나의 그 사건은 이미 과거라는 이름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언제나 역간의 지연 속에서 과거의 메아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제작진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진짜 황당한 질문은 신경학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물리학적인 질문입니다. 만약 저희가 여러분에게 다가가 손목시계를 뺏어버리고 창문을 가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못 보게 만들고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심장 박동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시간이 흘러갔다는 걸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자, 한 발 더 나아가 우주를 텅텅 비워보겠습니다. 은하들도 빛도 원자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뜯어내 버리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완벽하게 깜깜하고 소리조차 없는 절대적인 무의 상태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 완벽한 허무 속에서도 과연 시간은 흐르고 있을까요? 그 절대적인 무의 공간에서 100만 년이 흘러간 것과 단 1초가 흘러간 것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토록 믿어 의심치 않던 본능이 단단한 벽에 처박히고 맙니다. 여러분은 아마 속으로 당연히 시간은 흐르지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시간은 가는 거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시침과 분침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 볼 때 여러분은 사실 시간 그 자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그저 시계 안에서 서서히 풀려가는 태엽이나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는 쿼츠 크리스탈 부품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질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측정한다고 할 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우리는 사실 움직임을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충격적인 팩트가 들어갑니다. 만약 시간이 온갖 사건들이 펼쳐지는 단단한 연극, 무대 같은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스루미아니아로미아 상여다. 만약 이 시간이란 게 그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변화들의 횟수를 세기 위해 인간이 대충 발명해낸 꽤나 서툰 장부에 불과하다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린 지금 아주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단지 변화의 측정 도구일 뿐이라면 제가 지금 당장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들을 얼음처럼 꽁꽁 얼려버리는 순간 시간 역시 존재하기를 멈춰 버릴 테니까요. 이는 곧 과거와 미래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론가 떠나거나 도착하는 장소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흘러가는 강물 따위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머리 아픈 우주적 허무주의는 잠깐 접어두고 우리 두 발을 현실 땅바닥에 굳게 붙이고 진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내일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미팅이 하나 잡혀 있습니다. 오후 5시 정각에 강남역 코너에 있는 그 유명한 카페에서 민수를 만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은 시계를 봅니다. 민수도 자기 시계를 봅니다. 시침과 분침을 정확히 맞춥니다. 여러분의 시계가 5시를 가리키고 민수의 시계도 5시를 가리킬 때 여러분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두 사람이 현실 우주에 완벽하게 똑같은 순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사실 우리 인류가 쌓아 올린 이 모든 문명은 바로 이 믿음, 즉 이 우주 어딘가에 거대한 투명 시계가 하나 걸려 있을 거라는 그 근본적인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주 단단한 무대이자 절대 변하지 않는 거대한 그릇처럼 여깁니다.
우주 전체를 마치 거대한 식빵 한 조각 자르듯이 같은 순간으로 싹둑 잘라낼 수 있는 거대한 시계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저희 제작진이 지금 딱 손가락을 튕기는 바로 그 현재라는 순간이 여러분의 집 거실에서도 저 멀리 달에서도 그리고 연 떨어진 이름 모를 은하계에서도 1초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존재할 거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정합니다. 비록 그 먼 은하계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하기까지는 엄청난 흔히 담일수록 미를 주시오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자체는 제가 여기서 손가락을 튕기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상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속삭이니까요. 이 지구라는 행성에 발을 디딘 가장 위대한 두뇌 중 하나인 아이작 뉴턴 역시 정확히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뉴턴은 시간이 바깥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않은 채 누구에게나 똑같은 속도로 흘러간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완벽하고 절대적이지요. 그리고 뉴턴은 한 가지 측면에서는 끝내주게 옳았습니다. 한강 위에 튼튼한 대교를 건설하거나 아침에 먹을 반숙 계란을 삶거나 서울 지하철의 배차 간격을 맞출 때는 이런 뉴턴식 사고방식이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잘 굴러갑니다. 저녁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굳이 양자역학을 끄집어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런 절대 시간의 관점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속도가 시간 그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멋대로 가정해 버립니다. 제가 미친 듯이 전력 질주를 하든 아니면 마네킹처럼 뻣뻣하게 가만히 서 있든 간에 제 이시오 손목 시계는 저기 벽에 걸린 시계와 완벽하게 똑같은 리듬으로 똑딱거린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소리 같지 않나요? 저희가 복도를 우다다 뛰어간다고 해서 손목 시계가 갑자기 미쳐 발광하지는 않잖아요. 여전히 1초, 2초 똑같이 숫자를 세어나갑니다. 아니, 내가 더 빨리 달린다고 해서 도대체 왜 시간이 변해야 한다는 건데? 바로 여기가 대자연이 우리 인간들을 낳기 위해 파놓은 어마어마하게 큰 함정입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시간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무대라고 생각했고, 빛은 그 무대 위를 알짱거리고 돌아다니는 수많은 평범한 배우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대와 배우가 뒤에서 몰래 짜고 치고 있을 거라곤 감히 상상조차 못한 겁니다. 우리는 시계에 시침과 분침에 너무 심하게 집착한 나머지 빛이라는 녀석이 시간이라는 메커니즘 그 자체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 우주의 기막힌 마술 트릭을 간파하려면 엄청나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움직이는 무언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배웠던 아주 단순한 덧셈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서 부산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KTX 고속열차 지붕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람을 가르며 선 여러분은 손에 든 테니스 공을 기차가 가는 방향을 향해 있는 힘껏 던집니다. 여러분의 시선에서 그 공은 적당히 빠른 속도로 날아갈 겁니다. 하지만 기차역 승강장에 조용히 서서 그 지나가는 KTX 열차를 구경하고 있는 저희 제작진의 눈에는 아주 논리적이고 당연한 일이 벌어집니다. 승강장에 있는 제 눈에는 여러분이 공을 던진 속도에 KTX 열차의 속도까지 더해져서 공이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속도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상식이죠. 속도는 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테니스 공은 주머니에 쑤셔놓고 아주 밝은 손전등을 하나 꺼내 보세요. 열차가 달리는 앞방향을 향해 스위치를 켭니다. 빗줄기가 뿜어져 나갑니다. 달리는 기차 지붕 위에 있는 여러분은 그 빛이 언제나 그렇듯 빛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여러분에게서 멀어지는 걸 봅니다. 이때 우리의 본능은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릅니다. 야, 승강장에서 있는 제작진은 저 빛을 훨씬 더 빨리 봐야 정상이지. 열차 속도에다가 저 엄청난 빛의 속도까지 더해야 하잖아. 안 그래? 아니요, 땡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주가 우리 얼굴에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날리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이 상황을 측정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옵니다. 승강장에 선이 있는 제 눈에는 그 빛이 정확히 여러분이 기차 위에서 본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단 1km 더 빠르지도 않고 단 1km 더 느리지도 않게요. 우주는 여러분이 덜컹거리는 기차 위에 있든 최첨단 우주 왕복선에 타고 있든 그런 건 쥐뿔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빛은 언제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항상 완벽하게 똑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마주보고 달려가고 있는데도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속도는 조금도 빨라지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의 뇌 구조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씹어보세요. 속도라는 게 뭡니까? 속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속도는 그냥 단순한 비율이에요. 여러분이 이동한 거리를 그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거리 나누기 시간. 재료는 딱 이 두 개뿐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모두 빛이 완벽하게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는 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고 저는 가만히 서 있다면 이거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나머지 모든 조건이 다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의 속도가 절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계산의 재료 자체를 뜯어고치는 겁니다. 만약 속도가 절대 변할 수 없다면 그때 변해야만 하는 건 바로 공간과 시간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계산식을 어떻게든 맞춰내기 위해서 빛이 그 잘난 절대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주는 아주 극단적인 짓을 저질러야만 합니다. 바로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의 박사의 시간을 길게 늘려버리고 여러분의 공간을 쪼그라뜨려 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겪는 1초는 이제 가만히 서 있는 제가 겪는 1초와 길이가 같지 않습니다. 시간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시간은 고무줄처럼 유연하고 빛의 속도를 지켜내기시 이 위에서라면 씹던 풍선껌처럼 아주 쫙쫙 늘어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뇌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겁니다. 아, 빛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여르겠는데 그거 그냥 수학자들이 종이 위에서나 하는 말장난이잖아. 내 삶은 진짜 내 시계가 째깍거리는 1초. 1초는 현실이라고 외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이 구이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저 그리고 이 거대한 행성 전체에는 절대 끌 수 없는 엔진이 하나 달려있고 고정된 속도가 하나 할당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공간 속을 항상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최고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현실에는 두 개의 방향, 즉 공간과 시간이라는 차원이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기판의 바늘이 항상 시속 100km에 고정되어 있고 브레이크도 엑셀도 없는 자동차에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곧장 북쪽을 향해, 다시 말해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속도, 에너지를 오직 시간 속으로 나가는 데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푹신한 소파에 파묻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조차도 여러분은 우주에서 가능한 가장 빠른 최고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동 계산을 내일로 여행하는 데 몰빵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핸들을 획 꺾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북쪽이 아니라 동쪽, 즉 공간 속에서 움직이기로 결정한다면요.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총속도는 아까 시속 100km로 고정되어 있다고 했죠. 절대 변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총속도는 아까 시속 100km로 고정되어 있다고 했죠. 절대 변할 수 없으니까. 속도의 일부를 공간을 이동하는 데 써버리면 그만큼 시간적으로 달려가던 속도에서 무조건 깎아내야만 합니다. 즉, 공간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시간 속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속도는 강제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이건 무슨 멋들어진 철학적 은유가 아닙니다. 아주 물리적이고 진짜로 일어나는 교환거래입니다. 공간에서 빨리 여행할수록 미래를 향해 가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첨단 우주선을 집어타고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하게 날아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할당된 예산의 거의 100%를 공간을 이동하는 데 써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주선 안의 시계는 거의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심장 박동은 멈춘 것처럼 느려질 것이고 세포는 거의 늙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주선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은 모든 게 평소처럼 아주 지극히 정상이라고 느끼겠죠. 하지만 그 상태로 우주선 창밖을 통해 지구를 내려다 본다면 인류의 역사가 마치 빨리 감기를 한 비디오 테이프처럼 휙휙 지나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고작 몇 분이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구에서는 거대한 제국들이 세워졌다 무너지고 또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 걸 목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시계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빨리 움직인 나머지 우주의 다른 존재들이 겪는 시간의 흐름에 동참하는 걸 스스로 포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시간과 맞바꾼 겁니다. 자, 이제 우리를 뒤흔드는 진실은 이겁니다. 시간은 우리를 강제로 떠밀고 가는 거센 강물이 아닙니다. 시간은 그저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하나의 방향일 뿐이고, 만약 우리가 핸들을 충분히 세게 꺾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여행하는 걸 멈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다 압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뇌의 한구석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리겠죠? 그래, 참 시적이고 멋진 말이네. 친구들이랑 홍대 카페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떠들거나 공상과학, 영화 시나리오로는 아주 기가 막힌 소재야. 근데 내 진짜 현실 생활이랑은 눈꼽만큼도 상관없는 이야기잖아. 시간 관리를 잘하자는 식의 무슨 자기계발서 메타포 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완벽하게 틀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건 뜬구름 잡는 철학이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순수한 실전 공학 이야기입니다. 만약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는 이 황당해 보이는 헛소리가 진짜가 아니었다면 우리 현대사회 전체가 단 몇 시간 만에 어떻게 와르르 붕괴해버릴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지도 앱을 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정확히 어느 동네 어느 골목 모퉁이에 서 있는지를 소름 돋게 정확히 짚어내는 그 파란색 점을 보세요. 그 파란 점이 여러분의 화면에 제대로 나타나려면 여러분의 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볼이 궤도를 시속 약 14,000km라는 미친 속도로 돌고 있는 인공위성 네트워크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 위성들 안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밀한 원자시계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 이 GPS 시스템을 만든 엔지니어들이 여러분처럼 에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면 이 시스템은 끔찍한 대재앙으로 끝났을 겁니다. 왜냐고요? 아까 우리가 KTX 기차 위에서 확인했잖아요. 그 위성들은 지금 여러분에 비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고 속도는 시간을 느리게 만듭니다. 위성 안에 있는 시계는 여러분이 저 1미치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 시계와 아주 미세하게 하루에 고작 몇 마이크로초 100만 분의 1초 정도의 차이를 두고 다르게 똑딱거립니다. 뭐 100만 분의 1초 그딴 거 누구 코에 붙인다고 신경을 쓰르쓰러니지요. 빛이 그딴 거 안 봐준다는 거 잊으셨습니까? 빛은 100만 분의 1초라는 찰나의 시간 동안 자그마치 300m를 날아갑니다. 위성의 시계와 여러분, 스마트폰의 시계가 나노초 단위까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 거리 계산은 즉시 박살 나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간의 오차를 바로잡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우주 궤도에 있는 대단해 위성의 시간을 지구 지표면의 시간으로 변환하기 위해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가져다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GPS의 오차 범위는 하루에 자그마치 10km씩 쌓여갔을 겁니다. 10km요? 상대성 이론이 그저 머리 아픈 수학자들의 이론에 불과했다면 당장 내일 여러분의 지도 앱은 여러분의 집이 저 앞바다 한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북한산 꼭대기에 있다고 우길 겁니다. 여러분이 배달 앱으로 야심차게 시킨 치킨이 앞집이나 옆집도 아니고 전혀 엉뚱한 동네로 가지 않고 무사히 여러분 집 문 앞에 도착하는 유일한 이유는 인류가 시간은 구부러지고 늘어나는 것이다라는 걸 기꺼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건 은유나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과 현실은 시간이 유연하다는 사실에 목숨줄을 걸고 매달려 있습니다. 우주는 자기가 이상하게 행동하겠다고 굳이 우리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원래 그냥 그렇게 기괴하게 생겨먹은 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그런 우주의 변덕에 맞춰 부지런히 우리 시계를 맞춰야만 하는 운명인 거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머리가 핑 도는 걸 저도 잘 압니다. 마치 딛고 서 있는 땅바닥이 스르륵 미끄러져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시간이 고정된 게 아니라면 나의 지금이 여러분의 지금과 똑같지 않다면 도대체 진짜 존재하는 건 뭐란 말입니까? 사람들 각자가 다 자기만의 단절된 우주에 갇혀서 살아가는 미친 카오스 상태인 걸까요? 자, 패닉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우주가 기괴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은 아니니까요. 다행스럽게도 대자연은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적 경험을 아주 든든하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이토록 단단하고 일정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우주적 관점에서는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느려 터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땅바닥을 기어가는 거북이 속도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시간의 속도가 달라지는 진짜 차이를 온몸으로 체감하려면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있다 없는 속도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심지어 비행기를 탈 때 도달하는 속도에서는 그 효과가 너무나도 진짜 너무나도 미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뇌가 그걸 쿨하게 무시해버리는 건 완전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투명한 시간 방울 안에 들어앉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울 안에서는 여러분의 손목시계가 언제나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심장도 딱 뛰어야 할 속도로 쿵쾅거리고 생각도 평소처럼 유쾌하게 돌아가죠.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자기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 현상은 오직 바깥에서 여러분을 쳐다보는 다른 사람의 눈에만 보일 뿐입니다. 마치 원근법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위컨이 불러디오시오미 다른이요 풀코 이 걷는다고 있는 사이어주요 일슨 손꼬너 듀관로에서 손꼬나고 두 개 사이로 쏙 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혹 저 사람 몸집이 진짜로 인형처럼 쪼그라들었어라며 기겁하고 119를 부르지는 않죠. 그게 단순히 거리가 멀어서 생기는 시각적 효과라는 걸 아니까요. 시간의 늘어남 현상도 이것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시간 지연은 그저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원근법일 뿐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미치지 않고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훨씬 더 중요한 보호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과율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시간이 아무리 엿가락처럼 늘어나고 쪼그라들고 난리를 쳐도 우주가 절대 양보하지 않는 황금률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원인은 반드시 결과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빛의 속도로 미친 듯이 우주를 쏘다닌다고 해도 식탁 위에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쨍그랑하고 깨져버리는 장면은 우주가 두 쪽이 나도 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의 폰에 알림이 울리는 일도 절대 없지요. 진짜 중요한 일들의 순서 자체는 절대 뒤바뀌지 않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방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하고 서로 투닥거리고 논쟁하는 건 쿨하게 허락해주지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이견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질스, 현실은 아주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현재 혹은 지금이 순간이라고 부르며 소중히 여기는 그 경험이 사실은 바깥 세상에서 억지로 주입한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아주 개인적이고 프라이빗한 경험이라는 걸 새롭게 깨달았을 뿐이죠. 여러분과 우주가 맺고 있는 아주 내밀하고 1대1인 관계 그 자체 말입니다. 이거 찬찬히 곱씹어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계실 겁니다. 그래, 시간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마술쇼 같은 이야기 잘 알겠어. 완전 흥미진진하네. 그런데 내가 무슨 나사 소속 우주 비행사도 아니고 이 인공위성 만드는 연구원도 아닌데 이거 알아서 내 인생에 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차에 달린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냅니다. 바로 이 우주가 온갖 우연히 남발하는 뒤죽박죽 쓰레기장처럼 보이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물리학자들이 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손에는 두 권의 다른 장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부에는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즉 공간을 적었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그리고 두 번째 장부에는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즉 시간을 적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우리는 대자연의 현상들을 이 두 개의 장부에 억지로 쑤셔 넣으려고 끙끙댔지만 상황이 극단적으로 돌아가면 계산이 죽어도 안 맞는 겁니다. 이건 마치 지구라는 둥근 행성의 지도를 평평하고 납작한 종이 위에 완벽하게 그려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동네 골목길 약도 그릴 때는 통하겠죠. 하지만 전 세계를 한 장의 종이 위에 펼쳐 놓으려고 하면 대륙의 모양이 흉하게 일그러지고 거리의 비율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아무런 증거니 까여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시간이 유연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얻게 된 그 압도적인 보상은 바로 이 낡아빠진 두 권의 장부를 쓰레기통에 시원하게 던져버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한 권의 통합 장부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공간과 시간이라는 두 개의 분리된 장소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개가 하나로 뒤섞여 찰흙처럼 뭉쳐진 반죽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단 하나의 직물, 단 하나의 천조각에서 말이죠. 아주 두꺼운 백과사전을 정면에서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는 그 책의 너비가 보일 겁니다. 자, 이제 그 책을 옆으로 90도 휙 돌려볼까요? 이제 여러분의 눈에는 책의 두께가 보입니다. 너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두께로 변신해 버렸죠. 이 둘은 시점만 바꾸면 언제든 서로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여러분이 책을 어떻게 쳐다보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지요. 우리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바로 현실 우주를 상대로 이 똑같은 마술을 부립니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책을 90도로 돌려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어떤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부분적으로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혹은 그 반대도 가능하죠. 우주라는 녀석은 이 둘칠 사이에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습니다. 우주가 보기에 둘은 똑같은 놈이니까요. 공간과 시간을 굳이 칼로 썰어 분리해 내려는 건 오직 우리 인간이 너무나 작고 굼뜬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개념은 리처드 파인만이 양자역학을 재정의할 때 사용한 경로적분의 핵심 기반이기도 합니다. 파인만은 입자가 과거에서 미래로 단 하나의 선을 그리며 움직이는 게 인지라 시공간의 천조각 위에서 가능한 모든 경로를 동시에 탐험한다고 보았습니다. 시간이 단단히 고정된 선이 아니라 유연한 직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이었죠.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일까요? 원대의 소시죠. 인문헌사라에서는 열 허지오엔부른 시민어포의 포유모는 여는 정각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공식 이하는 MC 제곱이 바로 이 원리 덕분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 얼솔 유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값이 때문입니다. 그의 유 얼솔 유보유문 공식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딱딱한 물질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시공간이라는 직물 속에 갇힌 채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처럼 시공간을 하나로 합쳐서 보는 통찰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저 하늘의 이 아무치 치요가 태양이 왜 눈부시게 빛나는지 영원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도 알 길이 없었겠죠. 그 모든 현상들이 그저 설명할 길 없는 미스테리한 마법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눈앞에서 타오르지는 또 다른 엄청난 일상적 현상이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하나의 거대한 천으로 꿰매어 버리는 바로 그 순간 인류는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너무 반해서 차마 묻기조차 민망했던 질문. 물건들은 대체 왜 아래로 떨어질까? 숨 들이켜고 꽉 잡으세요. 여러분이 여태껏 알고 있던 중력이라는 녀석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그 동화책 같은 이야기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수고스럽더라도 작은 실험 하나만 해주시죠. 주변에 있는 열쇠 꾸러미나 책상 위에 있는 펜을 하나 집어드세요. 허공에 들어 올렸다가 툭 하고 놔보십시오. 당연히 바닥으로 뚝 떨어져서 소리를 내며 부딪힙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이게 지구가 그 물건을 아래로 잡아당기기 때문이라고 배워왔을까요?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중력을 사물들을 땅 밑으로 쑥쑥 빨아들이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나 땅속 깊은 곳에 파묻혀 있는 거대한 자석 같은 거라고 상상합니다. 뉴턴이 우리에게 이 그럴싸한 아이디어를 팔아먹었고 너무나도 직관적이고 뻔해 보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주장을 덥석 사버린 겁니다. 당장 몸무게가 느껴지고 밑으로 끌어내리는 힘이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이건 완벽한 착각입니다. 그곳엔 밧줄 따위도 없고 여러분의 열쇠 꾸러미를 잡아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 같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그 시공간의 직물을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아주 푹신푹신한 스펀지 매트리스 한가운데에 무겁고 단단한 볼링공을 툭 올려놓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매트리스가 움푹 파이면서 볼링공 주변으로 둥글게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대원칙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항상 미래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던 그 열쇠 역시 그냥 가만히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터널을 뚫고 미래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지구라는 엄청난 질량을 가진 덩어리가 하는 일은 열쇠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바로 열쇠가 나아가는 길, 시공간 자체를 푹 파이게 구부려 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쇠를 놓아주는 순간 열쇠는 사실 그냥 자기가 가던 방향대로 똑바로 직진하려고 할 뿐입니다. 물체는 원래 가장 쉬운 길, 즉 자기 상태를 바꾸지 않는 편안한 길을 택하거든요. 그런데 지구라는 거대한 질량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매트리스가 너무 심하게 구부러져 버린 나머지 내일을 향해 똑바로 그어져 있던 직진 차선이 이제는 앞으로 향하지 않고 아래쪽을 향해 꺾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열쇠는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열쇠는 그저 미래를 향해 뻗어 있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길을 따라 쭉 걸어갔을 뿐이에요. 다만 지구가 그 길을 너무 과격하게 휘어놓은 바람에 열쇠의 미래가 바닥과 쾅하고 교차해버린 것뿐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이 지금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다는 그 길을 평범한 감각이 뿌리채 뒤흔들리게 될 겁니다. 엉덩이와 등짝이 의자에 닿아 있는 곳에서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지시죠? 혹시 그게 중력이 여러분을 아래로 강제로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압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의 의자가 여러분을 위로 맹렬하게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그 움푹 파인 미끄럼틀을 타고 지구 중심부로 미끄러져 내려가려는 여러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여정을 그 의자가 억지로 막아서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중력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힘 같은 게 아닙니다. 중력은 우주의 기하학이 여러분에게 이쪽으로 가라고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묵직하게 무게를 느끼는 유일한 이유는 단단한 방바닥이 여러분의 우주적 여행을 떡하니 가로막고 해방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력은 시간의 구부러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다로 치면 가장 깊고 어두운 심해의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물리학이 단순한 톱니바퀴에 역학을 뛰어넘어 감히 영원의 영역에 손끝을 대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공간이 매트리스처럼 구부러지며 중력이 결국 기하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부 인정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무시무시한 결론 하나를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을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든 그 소름 돋는 결론. 그건 바로 시간 역시 공간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차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등 뒤로 남겨진 공간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집 현관문을 나서서 동네 빵집까지 걸어갔다고 해서 등 뒤에 있는 집이 뿅 하고 흔적도 없이 우주에서 지워지나요? 아니죠. 집은 그냥 여러분 등 뒤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 뒤를 쳐다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은 공간 속에서 꿋꿋하게 존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란 게 공간과 똑같은 차원이라면 이런 기가 막힌 논리가 성립됩니다. 과거는 결코 사라져 없어지지 않았으며 미래 역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채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 물리학은 우리에게 이 기괴한 그림 하나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이걸 블록 우주 블록 유니버스라고 부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주 전체는 영사기에서 한 프레임씩 순서대로 찰칵찰칵 재생되는 영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화 필름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한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거대한 필름 아카이브나 도서관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 길다란 필름띠 안에는 이야기의 시작, 위기가 닥치는 절정, 그리고 결말이 이미 전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의 프레임과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의 프레임이 똑같은 플라스틱 필름띠 위에 이미 나란히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두 프레임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기껏해야 몇 미터의 얇은 필름 두께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영화 필름의 흐름 안에서 살아 숨쉬는 캐릭터 입장에서는, 즉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쉼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다음 씬에서 등장할 반전에 입을 떡 벌리며 놀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의식이라는 녀석이 그 어두컴컴한 필름띠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기어다니며 매 순간 딱 하나의 프레임에만 불빛을 비추는 아주 자그마한 손전등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우주라는 껍질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서 마치 초능력을 가진 신이나 아니면 외부의 물리학자 같은 시선으로 이 우주를 굽어볼 수 있다면 여러분 눈에는 졸졸 흘러가는 시간 따위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장엄하며 동시에 얼음처럼 완벽하게 멈춰있는 정적인 구조물을 보게 될 겁니다. 이 거대한 4차원 시공간의 얼음 덩어리를 쳐다보면 한쪽 구석에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공룡들이 뛰어다니고 있고 저 반대쪽 구석에는 미래의 첨단 우주선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각자의 좌표 속에서 동시에 떡하니 존재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이 품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답습니다. 결국 본질적으로 우주에서는 그 어떤 것도 진짜로 사라지거나 죽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겪었던 눈부시게 행복했던 그 완벽한 순간, 여러분이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워하지만 이제는 곁에 없는 그 소중한 사람, 물리학의 눈으로 보자면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시공간, 좌표 속에서 단 하나의 흠집도 없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고스란히 멈춰서 있습니다. 지워진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작은 손전등이 더 이상 그 프레임들을 비추지 않고 앞을 향해 지나쳐 왔을 뿐입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현실 우주의 근본적인 주의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뇌를 속여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일류전 환상일 뿐입니다. 우주라는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거대하고 영원한 현재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시계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내보았습니다. 속도가 어떻게 시간을 변형시키는지, 중력이 어떻게 내일을 향해 난 길을 아래로 휘어버리는지,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과거와 미래라는 것이 이 거대한 우주의 얼음 블록 속에 이미 다 쓰인 채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이야기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 퍼즐의 가장 핵심적인 조각 하나가 뻥 뚫려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만약 우주가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꽁꽁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라면 도대체 왜 우리는 유독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고 느끼는 걸까요? 여러분은 왜 하필 현재라는 순간이 과거나 미래보다 특별하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길문 열레요 무시어부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세상에서 제일 두꺼운 물리학 전공 서적을 펼쳐보십시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방정식, 양자역학의 복잡한 수식, 뉴턴의 역학 법칙들을 밤이 새도록 들여다보세요. 그 어떤 위대한 공식에서도 이놈의 현재라는 녀석을 설명해주는 구절은 단 한 줄도 진짜 맹세코 단 한 글자도 찾아낼 수 없을 겁니다. 물리학의 우아한 방정식들은 어제와 내일 사이에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습니다. 우주의 관점에서는 이 순간이 저 순간보다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거나 가치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무대 위를 콕 집어 비춰주는 스포트라이트 같은 건 자연계에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시점에 위치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화학적인 화살표나 알림창 같은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물리학 그 자체가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이 강물을 흘려 보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궁극적인 정답은 가장 골치 아프고 짜증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라는 얼음 속을 흘러가고 있는 건 시간이라는 배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턴테이블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LP판을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봅시다. 그 아름다운 음악의 전체 곡조는 이미 플라스틱판 표면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곡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음표부터 웅장하게 끝나는 마지막 음표까지 그 모든 소리가 플라스틱 홈파인 곳에 동시에 각인되어 있지요. LP판 자체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노래는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그 자리에 영원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멜로디를 귀로 듣고 심장으로 느끼려면
그 멈춰 있는 홈들을 따라가며 부드럽게 긁어줄 바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물리학은 저 LP판과 그 위에 파인 홈들을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합니다. 노래가 가진 기하학적 구조 전체를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풀어내죠. 하지만 물리학은 그 멜로디를 재생시키는 바늘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뇌 구조의 어느 부분, 혹은 우리 의식의 정확히 어떤 파편이 도대체 무슨 수로 그 거대한 우주의 LP판을 긁어대며 그 차갑게 멈춰있는 수학적 구조물을 피가 끓고 눈물이 나는 생생한 경험으로 바꿔 놓는 것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시간의 띠를 따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온하지 집중력을 쏟아부어 현실이라는 이름의 프레임을 매 순간순간 환하게 밝혀내는 주체. 그건 결국 우리 자신일까요? 리처드 파인만은 생전에 과학이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지는 못하지만 질문하는 능력 그 자체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진정으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또 한 번 시간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저 기계적으로 똑딱거리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그건 그저 멍청한 톱니바퀴와 태엽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차가운 째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대신 욕실로 달려가 거울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핏줄을 타고 흐른다고 느꼈던 절대 막을 수 없는 우주의 거센 강물인 줄만 알았던 그 시간이 사실은 저 바깥 우주에 존재하는 물리적 특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시간이라는 존재의 가염이다. 이 진짜 정체는 바로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 자신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